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두 번째 썰 고민 사연, 그 친족 간의 어떤 그 채무 때문에, 그 사연 때문에 좀 얘기 나온 건데,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거예요. 법률적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아요. 뭐냐 하면, 얘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없어져야 하는 법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헌법소원으로 이거 걸어서 좀 없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친족 산돌이가 이제 뭐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친족 산돌이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형법 328조 있습니다. 친족 간의 범행가고서 328조 1항에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직계혈족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배우자는 남편, 아내, 동거친족은 형, 누나, 동생들 같이 사는. 예. 그리고 동거 가족은 뭐냐 하면 한 집에 같이 사는 뭐 사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가족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 하는 사람들. 예.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예.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면제라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 예. 우리나라가 보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 가족 간의 범죄 굉장히 과할 정도로 관대합니다. 특히 재물, 이 돈 관련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혀 책임을 안 져요. 무조건 민사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323조가 뭐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면 좋을 거예요. 323조 여기서 말하는 제 323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작물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재산 범죄도 취득한 거. 그러니까 뭐 강도나 절도 같은 거 누구 물건 훔쳐가지고 했는 것들 있잖아요. 예, 훔친 물건. 그러니까 뭐 범죄로 이제 획득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해요. 예. 권리행사 방해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 그게 권리행사 방해예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전당포에 대해서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그 사람 협박해가지고 물건 다시 되찾아오는 거야. 그게 권리행사 방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누구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내 물건을 강제로 이제 뺏어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률 안에서 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범죄잖아.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가족들한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굉장히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언제적 가부장 문화입니까? 가부장 문화가 파괴된 지가 언제야, 우리나라가? 우리가 언제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서로 웃고 떠들고 뭐 언제 그런 적 있어?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을 형성하지 않잖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말이 좋아 아버지가 막 떵떵거리 지금 보면 아버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 크면 다 나가 살고 자녀도 없는 사람도 있고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친족 산들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진짜. 이 계복 같은 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이 존재하는 나라. 몇 개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 친족 상대례가 존재하는 나라가 몇 군데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한 200개국 넘잖아. 근데 친족 상대례라는 법을 이 법률로서 인정하는 나라가 몇 군데?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이 오히려 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하거든. 근데 일본은 생각해봐. 출산율도 높아요. 출산율. 우리보다 출산율도 높고 혼인도 높아. 근데 우리는 출산율도 낮고 혼인도 점점 감소하고 점점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야 1인 가족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적어도 일본은 가족 문화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가족이 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정상적인 가족도 이혼하고 있고. 이제 결혼을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애 낳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다 크면 부모님하고 나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봐봐, 여러분. 이게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딱 2개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친족 산들이가 있는 나라는 유교적인 마인드가 극한으로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마인드 그만큼 심하다는 거지.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동양권 나라에 다 있어. 사실 뭐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한국, 일본이 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쌍팔년도 법이야. 굉장히 쌍팔년도 법이에요. 이런 옛날 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겠지. 옛날에는 아버지가 최고고 아버지가 막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왜 3대가 막 같이 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없잖아,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200개 넘는 나라에서 꼴랑 2개밖에 없는 나라. 2개밖에 없는. 쪽팔리는 법이야,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봤을 때 이런 쌍팔리는 법 왜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솔직히 딴 나라가 봤을 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법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특히 유교적인 문화 중에 그런 거예요. 효도.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해야 된다. 아니,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효도적인 마인드가 강한 나라가 이 2나라예요.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며 효도를 해야 된다. 예. 이 2개 나라가 굉장히 강해. 공통적으로. 일본이 좀 더 심하고. 물론 내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가분한 사랑을 받고, 뭐 지원도 받고 있으면 당연히 그래도 되겠지. 근데 지원은 지원대로 못 받고, 살았을 때 좋은 기억 하나도 없고, 폭력도 무자비하게 쓰고, 나한테 안 좋은 기억만 잔뜩 얹어줬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가족 구성원이 이 친족 상대례를 악용한다는 거죠. 악용합니다.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 친족 상대례를 몰라서 못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 검색도 없었고 법률이란 걸 뭐 동영상에 찾아본다거나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 몰랐는데 지금 여러분 검색하면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알아놓으면 또 악용을 하잖아.
왜 요즘, 왜 10대 애들이 왜 그 촉법소년 아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악용하냐? 예를 들어 그런 거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인데 지갑에서 돈 뺏어가지고, 아니면, 나한테 내 직장에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뺏어가고, 공갈이잖아. 근데 가족 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312조 2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323조의 죄를 범한 데는 고소.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돼. 처벌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제끼리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 요게 돼요. 동거가죠. 1항이 돼가지고 면제가 되는데 같이 안 사는 거야. 같이 안 사는데 같이 안 사는 오빠가 가지고 여동생 돈을 뺏어가. 근데 여동생이 이제 처벌하고 싶어. 근데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고소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고소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에센판 남인데, 코만 먹이자 하면 할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야, 혈육이잖아. 봐줘라.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 세상이, 친족해봐야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회유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처벌까지 가겠냐고. 안 간다는 거지. 말이 뭐 가족 간에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소에까지 처벌할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더군다나 가족이야 여러분.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야 악용.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 못할 것이다. 어차피 민사로 가야 되고 민사로 가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 악용한다는 가족 뭐 이제 돈 훔친다거나 빼앗는다거나 뭐 통장 뺏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좀 앞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헌법성 분명히 와야 돼 이건 진짜. 나중에 헌재에서 이거 한번 가야 돼 이건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이거는 좀 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합법. 예. 모르겠어요. 여기 이 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죄송한데 사실 이게 헌법소 간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바꿔줄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꼰대 중에 꼰대잖아. 그분들이 이 법을 쉽게 바꿔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정상적인 환경에 자랐으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언젠가는 바뀌어야 돼. 괜히 일반적인 어떤 가족들 때문에, 잘못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족이라 처벌 못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당하고 살고, 이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알고 보면. 근데 국가에서 이걸 좀 넘어가요. 아니, 가족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식으로 넘어가. 뭐 가족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잘해야 가족이지. 가족이라고 해서, 핏줄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가족일 수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법에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친족산절에 대해서는. 어.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중에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 법률에 대해서, 붕어형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족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 점점 바뀔 겁니다. 이제 가족이란 말도 함부로 못 꺼내는 세상이 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가족이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이라는 얘기도 함부로 쉽게 안 꺼낼 거예요. 가족정, 우애 이런 얘기도 잘 안 꺼낼 거야. 왜냐, 이제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부질없다는 거 아니까. 젊은 세대는 다 안 먹히니까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족상들의.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가정폭력 범죄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강력 처벌하게 되기까지 얼마 안 걸렸습니다.
살인사건 나오고 해도 가족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가정폭력 범죄가 뭐 특례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아 완전히. 예. 왜냐 가족 안의 범죄, 가족 안의 일이니까 가족들이 해결하는 게 낫다. 국가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있어 이게.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약간 유교적인 문화거든요. 가부장적인 문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하고 그냥 국가가 놔줄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텐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건 바뀌어야 돼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긴 얘기 들려서 긴 얘기 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